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전화하고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어제는 폭락, 또 오늘은 추가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이 하락을 주도했던 어제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의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의 낙폭을 다 돌려내긴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어느 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시장이 왜 급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 이 부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반등, 일단 코스피 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도 오늘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자, 이 궁금증은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세한 전략들을 잠시 후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캐스터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챔 업앤다운의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우리 시장 전날의 급락을 딛고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밀렸지만 다행히 우리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3.68% 상승하며 8,5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날 낙폭이 컸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면서 SK 하이닉스에게 내줬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현재 2.84% 상승하며 917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8,2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9,7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홀로 1억 9천억 원가량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부로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째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하방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1,138억 원, 외국인은 69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1,758억 원 매수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현재 8.24% 상승하며 49만 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날 12% 넘게 급락을 했죠. 하지만 하루 만에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하락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함께 반등하면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회복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뿐 아니라 바이오와 패션,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대표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날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던 만큼 오늘은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되돌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클럽옷입니다. 현재 8.22% 상승한 32,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두산의 물류 자동화 계열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클로봇은 여러 종류의 로봇을 움직이고 또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인수하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물류센터 안에서 상품이 이동하고 보관되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로봇은 이번 인수를 통해 로봇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설계와 자동화 설비 구축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기업에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685억 원이며 약 6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하며 15만 2,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리가캠 바이오가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회사가 보유한 ADC 신약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항체에 항암제를 넣어서 암세포까지 직접 운반하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전문 기업인데요. 정상세포의 손상은 줄이고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차세대 항암 기술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신약 후보들의 허가 신청과 임상 진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같은 기술 이전과 임상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바이오 업종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시장 흐름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 매수가, 비중 순서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팍스경제TV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또 떠올리면서 잠 못 이루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폭락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한국 증시. 역대 최대입니다. 어제 정말 무서웠죠.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어요.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폭락이 나왔죠. 사이드카, 서킷까지. 사실 어제 주가의 이 폭락, 이것 때문에 이 검은 화요일이다 라고 이제 뉴스 언론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사실 검은 화요일, 검은 월요일도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어요.
주가가 크게 밀리면 항상 거문이라는 이런 말을 붙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대폭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는 최대 9.99% 거의 10%라고 봐야죠. 폭락이 나왔고요. 이 폭락이 역대 5번째로 큰 폭락이었습니다. 자, 올해 3월 4일 날 자,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빠졌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어요. 10월 24일 날 10.57% 빠졌고요. 2001년도 9월 12일 날 12%, 2000년도 4월 그리고 4월 17일 11.63%, 그리고 이번이 10%의 급락. 사실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빠질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실제로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세요.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화면이죠. 어제 실제로 이 주식시장 안에서 업종별로의 주가 흐름을 지금 제가 한번 캡처해 놨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보시면요. 이쪽 첫 번째 화면, 왼쪽 위쪽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게 ETF거든요. 단일 종목 ETF. 자, 레버리지가 25%나 급락이 나왔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25에서 26%의 폭락입니다. 이게 지금 ETF 상품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1% 오르면 이거 2배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2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동안에 20% 넘는 손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도 12%대로 급락. 이 종목들이 빠지니까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빠졌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거였고요. 거의 살아남은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 과연 주가의 폭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중심이 됐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 MSCI 선진지수 편입 좌절과 관련된 뉴스예요. 자, 실제로 이번에 MSCI 연례시장 분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 쪽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어제 바로 골드만삭스 쪽에서 아침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기존 신흥국 지수에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편입이 불가됐죠. 그래서 사실 국내 증권사 쪽보다 당연히 해외 쪽, 대형 증권사 쪽에서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불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최근에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이 수급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무조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보고서거든요. 바로 어제 나왔었어요. 연준이 올해 9월과 10월, 12월에 총 3차례 0.75죠. 0.25%포인트씩 0.75%포인트를 인상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보고서예요. 최근에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새로 뽑혔죠. 그 연준 의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거의 이제 뭐 안 한다. 점도표에 자기는 점도 안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이 보고서, 올해 3차례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장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경계감.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상강구도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 2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미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스페이스X는 16.4%의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AI 쪽에 투자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이들 기업들도 결국 빚내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빚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과연 이 맞는 것인가? 이게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성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관련 종목들이죠. 관련 종목들의 급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 투심의 악화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전 닉스 쏠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을 다음 이유로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가 출시되고 나서 자금이 다 몰리고 있어요. 포모 현상이죠. 나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었는데 다들 저걸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나만 못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탑승을 해서 그리고 지금 올라가 봐야 사실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2배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실 ETF 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 투자 금액들의 92%가 대부분 다 개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쏠린 그 자금들 그리고 ETF는 레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인버스도 있습니다. 상승 베팅이 안 되면 하락으로 갈 것 같으면 바로 또 인버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서 머물렀던 이 쏠림 현상들에 대한 부작용들이죠. 이게 투매로 이어졌던 겁니다. ETF 쪽에서 인버스 쪽에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매도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로 이어졌고 주가가 밀렸던 거죠. 자, 다음으로 부족한 거래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도 계속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번 상승장 거래가 굉장히 부족하다. 거래가 없는 가운데 자, 이게 시장의 규모라면 여기서 외부적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안에서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냥 거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호가창을 보잖아요. 호가창을 보면은 이 거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매수와 매도 쪽에.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내가 그냥 시장가로 주식을 팔면 정말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요. 내가 주식을 시장가로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붙으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내 증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연기금도 들을 수 있겠죠. 연기금 쪽에서 운용되는 자금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이게 7월부터 본격적인 리밸런싱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매도 금액이 추정치로 본다면 한 60조 정도? 이것도 역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연기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만 보면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을까?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걸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서. 자, 어제 약간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주가의 폭락의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건 KRX 거래소 기준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은 4.2조 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코스피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4.4조 원을 팔았어요. 둘이 합해도 8조 원이 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2조 원이 붙었으니까 10조 원이 넘죠. 어제 이 물량들이 다 코스피 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코스닥 쪽을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3,9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가 붙었다는 거죠.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건 투자 심리 때문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에서 매수한 자금들이 시장을 올리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사실 받쳐놓고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코스닥도 어렵다,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개인들 색깔이 이거 파란색이거든요. 이거 개인들.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여기 이제 금융투자 쪽이죠. 자금들 보시면 다 매수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어제 분위기를 보면은 마이크론 주가 크게 밀렸고 빅테크 기업들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 경기 순환주의 경우에는 자금들이 돌면서 이 순환매를 통해서 어제 다양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순환매가 돈장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가능성이 여기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천선 밑으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어떤 상승률로 보게 되면 사실 선진국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이제 코스피라고 한다면 가장 상승을 못한 가장 많이 하락한 것도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과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수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월 달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 효과가 발휘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됩니다. 동전주 상폐돼요. 그러니까 동전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승강제, 지금 말이 많지만 승강제에 대한 도입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 정책들이 결국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사실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 시총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잘 먹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관 쪽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은 기관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이후부터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는 자금들이 조금씩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어제 그리고 최근의 시장에서의 분위기에서 수급으로 잡히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게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실제로 코스피 지수와 이 코스닥 지수의 과거 흐름을 제가 한번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이 코스닥 지수예요. 과거, 정말 오래전부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 추이를 같은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 등락률 비교입니다. 자, 등락 흐름이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승장이면 코스피만 올라갑니까? 코스닥도 올라가야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지금 꼬꾸라져 있죠. 자,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이게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갔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심화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닥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코스피는 약간 고평가 구간에 있고, 그렇다면 이 갭을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7월부터 정책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수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코스닥 지수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큰 방향성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건 여전히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무조건 사야지, 이게 아니고 얘네들 무조건 빠지면 다시 올라온다, 이게 아니고 과거 2021년도 이 코로나 때 주가의 최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기 전 시장이 막바지 상승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빠지고 나머지 상승을 바로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메꿔왔었거든요. 지금은 그 시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너무 고가권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이 변동성 장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이 전략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걸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좀 보시고 이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구분이 가잖아요.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습니까? 반도체 중소형주 많잖아요. 반도체를 보겠다? 그럼 코스닥 중소형주를 보시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시장을 이끌겠죠?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시장 폭락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대응책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많이 또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여기 마칠 거고요. 잠시 후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상담은 전화하고 문자, 유튜브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바로 전화 연결이에요.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 BM이고, 에코프로 BM? 예, 평당가가 20만 500원에 18%입니다. 20만 500원. 예, 그리고 18%요. 예, 자, 오래된 종목은 아니네요. 몇 달 됐습니다. 그게 몇 달 되셨죠? 사자마자 예. 바로 빠진 거예요? 아니, 수익 난 것도 받고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까 싶어서. 아, 참 아쉽네요. 이 보니까 25만 원 선, 여기 막 걸렸죠. 아마 이쯤에 샀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닌가요? 올라갔다 사신 거 아니에요? 요 시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전이었어요? 25만 원도 받고, 예. 네. 그러면 일단 매수 비중이 지금 18%예요. 한 예. 번에 다 사신 거죠? 그 시점에. 아니, 예, 두 분 샀어요. 아, 두 번 사셨어요? 예. 그러면 금액이 또 높았었나 봐요. 지금 단가가 낮아진 거고. 자, 에코프로 BM. 지금 사실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좀 많이 힘이 없어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사실 25만 원 선에서 지금 계속 걸리죠. 예, 이때 26만 원 한번 찍었다가 지금 빠졌고, 이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올라가다 또 빠지고, 지금 여기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사실 이제 하락한 건 이제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쏠려 있으니까 자금들이.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자금들이 돌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떤 시장에 있죠? 코스닥에 있죠. 그죠? 예. 네. 코스닥까지 수급이 안 들어와요. 이게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이 지금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어때요? 지금 이 종목을 몇 개월 정도 전에 보유하고 계신 건데, 예.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이번 연말까지. 이번 연말까지요? 예. 에코프로 BM을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는. 에코프로 BM을 사실 때도 사실 양극재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 관련주들은 지난해부터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갔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적자였다가.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시점은 맞고 주가도 이제 반응이 왔다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가도 요 가격에서 막힐 것 같아요. 이 종목도. 25만 원, 예. 네, 맞아요. 그런데 25만 원보다 이번에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서 저는 24만 원.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예. 올라오면 24만 원 선에서는 저는 탈출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혹시나 주가가 더 빠져요. 진짜 이거 뭐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10만 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예.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여나 더 빠져버린다. 시장 때문에. 그러면 10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단가를 낮추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면 그냥 24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 그냥 빠지면 10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 보유하세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황명태입니다. 어떤 종목? 안국약품이고요. 안국약품. 14,000원인데 오래됐어요. 14,000원에 오래되셨어요. 예. 예. 얼마 비중은요? 15%예요. 15%요? 예. 아, 이게 2020년, 2021년도. 그 정도에 있었어요. 와, 이거 오래 갖고 계셨군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추가해서 한번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 가격에 걸려 있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가 예. 얼마 전에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때 조금 빠지고요. 네. 그때 물량을 좀 줄이셨다고요? 예. 15% 줄이고요. 네. 그거 남았거든요. 그래도 잘 나오시긴 했네요. 추가 매수 했다가 빠진 거니까.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제가 봐도 아까워요, 지금 팔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비중이 몇 프로 정도였어요? 지금 15% 전에 비중을 줄이기 전에. 30%였어요. 30, 30%. 반 줄이셨구나. 반 그럼 혹시 줄였는데. 나중에라도 추가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급등 났다 떨어진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8,000원 정도 선이에요. 예. 이 바닥을 잡았던 게. 물론 그 전에는 예. 뭐 6,000원까지 갔었지만 예. 사실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지금 안 돌았어요. 종목도 안 지금 돌았어요. 안국약품도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라와 봐야 예전 가격 보면은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8,000원 정도 선에 또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이때 한 10% 정도.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단가 한번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만약에 안 떨어지고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8,000원까지 안 떨어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게 참 가격이 애매해요. 지금 14,000원이라는 가격이 14,000원까지 갔다요?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고점 자리가 예. 잘 줄이신 거예요. 13,000원 가까이 가격 왔을 때. 그냥 올라가면 이번에 그냥 다시 12,000원 넘어갈 때 나머지도 그냥 정리하시죠. 이거는. 정리해요. 네, 정리하세요.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8,000원대. 예. 그냥 올라가면 12,000원대에서 이번에 그냥 나오세요. 이거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그죠? 차라리 이거 말고 이거 팔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12,0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어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네, 11만 5천 원에 30%요. 11만 5천 원이요? 네, 30%요? 네. 어, 이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추가 매수해서 높아졌다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요. 30%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중이 높아졌다고요? 가격이 높아진 게 네.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막 이런 데서 하셨나 봐요? 그죠? 이런 위쪽에서. 그 추가 매수했는데 단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죠? 되게 네. 높게 사신 거죠, 처음에. 네, 이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사실 그 주식을 살 때 가격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올라갈 때 이거 더 올라갈까 봐 지금 따라붙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수하면 무조건 손해를 봐요.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싸게 산다는 건 뭐예요?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건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고요. 지금같이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지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떨어질 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유한양행은 사실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 비중이 30%만 아니면 이 종목은 차라리 밑에 떨어질 때 단가를 낮춰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이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가야 돼요. 중장기 쪽으로. 여기서 그냥 손실을 많이 났는데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손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나중에 있죠. 혹시나 좀 비중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만 원 정도, 이건 너무 심하고 5만 원 좀 너무 심하고 한 6만 원 정도라고 볼게요. 만약에 6만 원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여력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한 10% 정도 해놓으면 이게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면 나중에 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려요, 이건. 아시겠죠? 한 연말 아예 아니에요. 주말일까요? 그거 더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지금 빠진 게 만약에 시세가 진짜 제약바이오 쪽으로 탄다. 엄청나게 시세가 몰리면 진짜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떨어진 기간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연말까지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두지 마시고 이게 뭐 진짜 몇 개월 안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간을 계속 염두에 두면 안 돼요. 가격을 보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단 추가 매수 없이 했을 때는 12만 원 위에 12만 원 선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자. 이렇게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목이에요. 자, 네이버네요.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잘 갔다가 많이 떨어졌죠. 23만 원에 5%입니다. 언제쯤 추매를 해야 될까요? 자, 그 가격 한번 볼게요. 근데 높게 사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30만 원대까지 왔다가 23만 원. 추매가 굳이 필요할까요, 지금? 지금 근데 5%구나. 비중이 낮으니까 추매할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이 가격은 네이버.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는 이게 타이밍 정말 좀 이제 좋은 가격에 잡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 지금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19만 원 근처. 19만 원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조금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 5% 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고요. 이 종목이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관련 협력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의 과대 낙폭이 있었고 여기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정치적인 이슈로 본다면 지금 이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이벤트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현재 지명된 후보가 네이버의 전 대표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지금 여기에서 19만 원 선에서는 이제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거 욕심을 살짝 부려도 돼요. 왜냐면 그 단기에 올라갈 때도 한 2번 정도 올라와도 27만 원, 28만 원 가거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라 저는 목표 주가는 28만 원 한번 보시죠. 네이버 목표가 28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홀딩스고요. 포스코홀딩스. 네, 네. 39만 6천 원이고 네. 10% 가지고 있어요. 39만 2천 원이요? 6천 6천 원. 원이요. 그리고 10%. 언제 사셨어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 사서 사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추가 가격으로 내는 거고요. 물 타셨어요? 네, 물을 참 잘 타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처음에 되게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위쪽에 네, 한 맞아요. 그죠? 50만 원대 막 이럴 때였죠. 48만 원대 한 달 아. 전에 시작을 해서 음. 지금 모를 타서 사실 뭐 48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도끼인 객끼이죠. 그죠? 거의 비슷한 맞아요. 가격이에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올라갔을 때 팍 올라갔다가 탁 치고 빠졌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담 하나 했는데 그 2차전지 관련주 상담했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회사예요? 2차 던지면서도 철강. 맞아요. 근데 다들 포스코홀딩스 하면 2차전지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철강주죠. 네. 철강주입니다. 포스코 그룹, 이 고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 두 개의 회사가 있죠. 현대제철과 포스코. 자, 어쨌든 철강주 대표적인 이제 철강주고 요즘에 철강주가 어때요? 철강 산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유럽에서도 철강 관세, 미국에서도 관세, 관세 때문에 지금 미쳐요. 그러니까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K스틸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K스틸? 우리나라 철강업계를 살리자라고 해서 K스틸법을 이번에 이제 시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이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정책을 통해서 뭔가 좀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는 건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주가 흐름은 2차전지 쪽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지금 2차전지도 안 좋고 철강도 안 좋으니까 주가가 가기가 힘든 거죠. 자, 일단 매수한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네.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세요? 네. 단가 낮추고 싶죠. 네. 그러면 가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지금 흐름 보이시죠? 네. 그래도 이 기업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많이 빠진 거예요. 결국 올라간 만큼 이제 흔들죠, 계속. 이게 지금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많이 빠졌거든요.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냥 5% 오늘 먼저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35만 원 지금 오늘 가격이에요. 32만 9천 원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35만 원 아래니까 오늘 5% 정도 하시고 그 나머지는 한 다음 주에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든 아니면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렇게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40만 원까지 보면은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수익이겠죠. 지금 매수 가격보다 높으니까. 네, 목표가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목표가 40만 원이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손실로 네.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네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사실 음, 네. 이것도 말고 네이버도 갖고 있어서 네이버를 좀 더 살까 포스코를 살까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이게 순환매매가 돌면 얘가 먼저 갈지 얘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퍼뜨려 놓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냥 아. 놔두세요. 이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미 충분히 빠졌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보유하고 계시네요. 55,000원에 10%네요. 사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근데 가격이 되게 높죠. 항상 보면은 이제 가격대가 좀 참 이걸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되면 진짜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더 갈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이거 더 갈 것 같거든요. 이 기회 놓칠 것 같고. 그래서 꼭 사면 떨어지죠. 그죠?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그 전날도 갔는데 내가 오늘 사면 내일 떨어져요. 이게 시장이에요. 되게 희한해요. 하나마이크론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한번 고점 찍었죠. 다시 곧이어서 또 다시 찍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 쪽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고가권에서 매매를 했지만 다만 이제 사실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뭐 무너지게 되면 이건 너무 심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종목이고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하이 리턴은 또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반등 때 저는 6만 원 선이라고 봐요.
그냥 6만 원 정도 선에 오면 그때 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너무 높지 않은 6만 원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유하세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LG이노텍. 최근에 또 많이 핫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120만 원대에 사셨구나. 120만 원에 딱 정확히 떨어지는 가격이네요. 아마도 이게 보니까 급등 누르고 다시 올라갈 때 요 부분 여기일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촉이 오는데. 자, 요즘에 기판주 사실 LG이노텍도 있고요. 같이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바로 삼성전기. 자, 전기. 이 종목도 최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더 강하긴 해요, 이 종목이. 삼성전기는. LG이노텍보다 더 이제 움직임이 더 활발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ETF 리밸런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ETF 쪽에 담겨져 있는 그 종목들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 원래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을 초과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으로 거론된 종목이 이제 기판주 중에서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이 종목들이 거론 많이 되죠. 자,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뭐 AI 뭐 기판 이쪽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판 쪽이 수요가 끊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급이 더 뭐 굉장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해요. 이제 수요가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와도 또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감내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LG이노텍은 아래쪽으로 본다면 이미 전저점 부근에 가까이 와서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오늘 전저점 깨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매도했는데 내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은 지금 아래쪽에서 저점을 깨고 있긴 하지만 더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래쪽으로 8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2만 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위에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120만 원이죠. 매수가 오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 탈출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올라오면 판다 생각하시고요. 혹여는 이제 82만 원 선 이거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이거 손절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이노텍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자, 매수하신 가격이 21,000원에 100원이네요. 21,000원. 21,000원에 100원이 아니라 10%군요. 자, 21,000원에 10%,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갈 때 붙으셨는지. 이게 참 보면은 차트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뭐냐면 올라가고 밀고요. 여기서 다시 반등 주죠. 또 밀게 하다가 여기서 반등. 밀고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샀는데 밀려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것도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다가 이제 또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또 차트상으로 본다면 과거에 지지를 받던 자리는 항상 올라갈 때 저항을 봐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만약에 차트를 저기서 사서 했다면 참고해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진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 앞에서는 반도체 쪽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전력 쪽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도 이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부족 현상들. 우진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세요, 이 종목. 지금 많이 떨어져서도 다시 올라오면 팔면 돼요. 자,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좀 많이 넓게 보지는 못해도 23,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 한번 돌려내면 23,000원에서 탈출하자, 수익 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강연회가 없어요. 다른 분들 강연회 있으니까요. 거기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